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제는 제가 이제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제는 업로드가 아예 없었고, 어제는 이제 업로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올릴 만한 경기가 사실 IT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IT 경기를 하나 올릴까, 아니면은 어제 올린 대로 그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결국에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어제 영상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한국에 있는 팁스터라고 하죠. 그 팁을 주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본 거는 아닌데, 이제 방송을 몇 개 찾아봤는데 뭐 캐나다가 배당이 많이 떨어졌었죠 어제. 그래서 배당이 왜 떨어졌는지 이제 좀 이유라도 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얘기해 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IT가 그 굉장히 많이 배당이 올라갔었어요. 캐나다가 떨어졌었는데, 이게 왜 떨어졌냐면은 IT가 그 미국전 끝나고 이제 캐나다전, 오늘 아침 경기죠. 오늘 아침 하기 전에 그 8명 선수 8명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못 나온다는 소식이 뜨자마자, 특히 이제 코로나 걸린 친구들 중에 2명이 이제 골키퍼였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이 갑자기 캐나다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방송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뭐 캐나다가 배당이 빠지고 있다는데 뭐 소집 명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고, 소집 명단이 근데 바뀔 일이 있나요? 어차피 골드컵 대회에서 어차피 이미 제출된 명단으로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전이랑 바뀔 가능성이 없죠. 뭐 특별히 경기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선수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뭐 배당이 빠지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배당이 왜 빠지는지는 사실 뭐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사실 뭐 어제도 뭐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설명 영상을 올릴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보면은 배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당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굉장히 낚시 배당이라고 하죠. 낚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베팅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배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아침 IT 캐나다 경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보력이 정말 대단한 건지 한번 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늘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원래 좀 녹음을 좀 일찍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오늘 첫 경기가 좀 일찍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좀 배당을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한 경기가 이제 프로토 경기라서 배당을 좀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 좀 기다리느라가 지금 오후 2시 반 정도 됐는데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은 한 3시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사설 경기죠. 그냥 흔히 말하는 잡리그 경기인데 중국 1부 리그 경기입니다. 베이징하고 허베이 경기고요. 오후 8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사실 오늘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 목록을 쭉 좀 봤는데, 뭐 오스트리아 컵 대회인데, 컵 대회는 아시다시피 스쿼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그 방송을 찍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뭐 친선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경기가 있는데, 아일랜드도 아직 그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그 공유하는 아일랜드 친구들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 지금 시차가 있으니까 자고 있을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최대한 지금 이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경기를 찾다 보니까 중국 1부 리그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1부 리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경기는 8시 반 경기고요. 중국 1부 리그 베이징하고 허베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먼저 좀 볼게요. 베이징은 그 몇 주 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왔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아침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안 갔습니다. 다른 중국 팀들 모두, 네 팀 모두 이제 주전이 다 빠지고 후보하고 유스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갔는데, 그래도 베이징이 사실 아침 갈 때만 해도 베이징이 그래도 중국에서는 유스 팀이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뭐 역시나 성인 선수들과의 격차가 좀 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인 얘기고 탈락을 했고, 이제 리그에 집중하려고 어차피 주전 선수들은 보내질 않았으니까 이제 주축 선수들은 중국에 남아 있는 채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첫 경기는 아니고 이미 그 휴식기 이전에 4경기를 치렀습니다. 4경기를 해서 지금 승점 6점이고 11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수에서 치러지는 중립 경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아니라 장인이라고 해서, 장인이 그 무슨 오랫동안 이제 어떤 한 분야의 장인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장인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수에 있는 장인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중립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좀 팁스터 분들이 좀 이런 거를 왜 모르지 하나 싶은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그 이제 가끔 보면은 홈원정 표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홈원정 표기는 그 원래 이제 그 리그나 아니면 어떤 대회가 있잖아요. 대회에서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홈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그 원정 유니폼을 입고 치러야 되는 경기가 있어서 표기상으로는 원정팀으로 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컵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기가 다 펼쳐지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홈팀이니까 미국이 경기를 할 때는 항상 홈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그 미국도 조별리그 할 때는 2경기는 홈에서 그 다음에 한 경기는 원정 경기처럼 치르는 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폼 때문에 그래요. 한 경기는 이제 원정 유니폼을 입어야 해서 2경기는 홈 유니폼을 입고 홈 경기처럼 치르고, 한 경기는 이제 원정 유니폼을 입고 원정 경기처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미국에서 치러지니까 사실상 미국의 홈 경기가 3경기 열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사설도 사설인데 배트맨에 이제 홈원정 표기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트맨이 뭐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무슨 뭐 그런 속임수를 쓰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 대회에 있는 룰이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표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베이징 경기를 좀 볼 건데요. 그 베이징이 이제 뭐 중국 팀들 아시다시피 사실 뭐 중국 친구들은 뭐 그냥 그렇고 이제 거의 외국인들이 다 해먹는 리그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보니까 오늘 베이징이 4명이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이 결장을 하는데 쭉 보면은 좀 익숙한 이름도 좀 있죠. 그래서 이 4명이 다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헤나토 아우구스트랑 그 다음에 김민재, 그 다음에 조나탄 비에이라, 그 다음에 박한보, 이렇게 4명이 다 결장을 하는데, 아우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이적을 했죠. 시미즈로 이적을 해서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김민재도 이제 주전 수비수인데 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에이라도 주전 미드필더, 박한보는 이제 최다 득점자예요.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그 팀 내 이제 그 점수예요. 팀 내 점수고, 요 14라고 써 있는 거는 팀 내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선수단들 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김민재 같은 경우는 14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비에이라 같은 경우는 1위, 그 다음에 박한무 같은 경우는 4위. 박한무가 사실 최다 득점자긴 한데 경기력에 있어서는 그 비에이라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에서 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그 비에이라가 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이건 사람이 해석한 거라서 뭐 이게 순위가 꼭 정말로 그 팀의 순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1, 4 정도면은 팀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선수들이구나 정도만 알면은 되고,
알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이 선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그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그거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친구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대팀이 허베이를 좀 볼게요. 허베이는 이제 휴식기 이전에 4경기를 했는데 2승 2무를 했어요. 2승 2무가 이제 4경기가 전부였는데 무패죠. 따지고 보면. 무승부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리그 6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리그를 많이 안 치러서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휴식기 이전에 그 리그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거를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허베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결정 선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 경기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장인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베이징 공항이 홈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아침에서 그 후보 유스팀 나가서 주축 선수들이 경기를 안 뛰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허베이가 생각보다 좀 그래도 좀 팽팽하게 백중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징이 굉장히 정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베이징을 그냥 막 섣불리 가기에는 좀 위험해 보인다 하는 경기로 이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경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죠.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일찍 방송을 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경기는 뭘 할까 하다가 좀 시간이 애매한 경기가 내일 그 J리그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이제 아예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그 프로토 경기입니다. 프로토 56회 85번에서 88번 경기고요. 내일 저녁 6시 반에 시미즈랑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리그가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시미즈 같은 경우는 지금 13위입니다. 중위권이고 승점 23점이고, 근데 지금 최근 생각보다 경기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최근 4경기에서 이제 4경기 무패, 리그 4경기는 무패고, 그 다음에 컵대 2경기 포함하면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좀 보니까 좀 감독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 좀 이제 녹아들고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자체는 좀 상대한테 좀 주도권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좀 점유율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도쿠시마전 할 때도 보니까 거의 한 그 수치상으로는 한 7대3 정도 3대7 정도, 그러니까 시미즈가 3이죠. 3대7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득점도 득점해주고 실점하더라도 그래도 끈끈하게 승점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단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시너지 그 플러스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도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 경기력이 좋았다기보다는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죠? 결과를 좋게 가져간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정 선수는 보면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빠지고 그 스즈키 요시노리랑 그 다음에 나카무라 케이타, 그 다음에 엘싱요 이렇게 3명이 빠지는데, 뭐 일단은 그 팀 내 비중을 좀 보니까 뭐 요시노리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타 정도 중요한데 뭐 2명 정도는 그래도 뭐 시미즈 최근 분위기 생각하면 2명 정도는 그래도 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미즈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사키가 이제 사실 가와사키가 관건이죠. 그래서 가와사키를 좀 보면은 지금 1등입니다. 1등이고 아직도 무패예요. 그 무패로 지금 승점 55점으로 거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아침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다 같이 동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그 16강 진출 확정을 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돌아와서 자가격리하고 이제 리그를 시작을 하는데,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에도 이제 대구랑 전북이 이제 아침을 치르고 와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인 선수들이 좀 있는데, 가와사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친구들이 2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아침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그 가와사키랑 대구 같은 경우는 다 우즈벡에서 경기를 치렀잖아요. 지금 전북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그 우즈벡에서 경기를 치르고 온 팀들이 그 치앙라이 빼고는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팀 내 지금 한두 명씩 생기고 있어요. 간바오사카도 지금 또 생겨서 지금 리그가 또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우즈벡에서 경기를 치른 팀들이 좀 코로나에 좀 많이 노출이 된 것 같다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성 반응 보인 친구들이 두 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름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 선수는 안 썼는데 어쨌든 이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해외 리그를 좀 보면 해외 리그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보인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팀 전체가 격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접촉자들이 격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바이러스를 걸린 것 자체보다는 그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오는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진 게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 보인 선수들이 두 명밖에 없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검사를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팀 내부적으로는 좀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와사키는 결장 선수도 결장 선수인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완전히 기후가 바뀌었죠. 그래서 기후 바뀐 것도 적응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무패로 되게 좋은 편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지금 J리그 휴식기에 이제 밀린 경기를 치르는 거니까 좀 이런 경기들은 좀 여유 있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상으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 반응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결장 선수들을 좀 보면은 그 코키, 그 다음에 하타테, 그 다음에 미토마, 그 다음에 코바야시 이렇게 결장을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4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는 지금 대표팀 그 유스 대표팀에 차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둘이 합쳐서 지금 17골을 넣었으니까 17골을 넣었는데 그 지금 팀 내 1위가 지금 레안드로 다미앙이에요. 다미앙이 지금 10골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두 친구들이 팀 내 두 번째, 세 번째 득점자인데 이 선수들이 다 빠지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선수들이 빠지게 된 건 그 이제 오늘 경기를 내일이죠. 내일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그 이 J리그 경기를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좀 팁스터 관련 얘기인데, 그 어떤 팁스터 중에 제가 이제 방송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팁스터 보니까 일본에 무슨 프로토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에 프로토 없습니다. 프로토 없고 축구 토토만 있어요. 그래서 토토가 있는데 그 토토도 일본 1부 리그랑 2부 리그에서 몇 경기씩 뽑아가지고 이제 승무패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프로토는 없습니다. 그 프로토 누가 자꾸 프로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 프로토가 없고 이제 토토만 있는데 그 일본 토토도 이제 투표율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을 시간대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미즈랑 가와사키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이제 15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간격으로 쭉 투표율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가와사키거든요. 그래서 15일 3시 처음에 이제 가와사키가 71%였어요. 투표율이. 그리고 이제 16일 2시에 가장 최근이죠. 74%까지 지금 3%가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쭉 오르고 있죠. 투표율이 오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1부 리그 경기들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1번 경기가 꼭 안 들어오라는 그 1번 경기에서 몰린 경기가 꼭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상황이 가와사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거는 좀 우려해 봐야 될
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 보느라고 좀 녹음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가와사키는 안 갈 거라는 걸 대충 유추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미즈를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시미즈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승모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와사키가 지금 무패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와사키가 과연 그냥 쉽게 그렇게 패까지 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와사키한테도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의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그 시미즈 승부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하루가 남아서 지금 배당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조금 한 0.1 정도 내려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와사키는 좀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경기가 많이 없어서 두 경기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8시 반에 중국이랑 내일 오후 6시 반에 시미즈랑 가와사키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저번 주처럼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모의 방송을 몇 번 해보면서 좀 적합한 시간대를 좀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지나고 이제 8월부터는 라이브도 조금씩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적더라도 어차피 뭐 그 저는 뭐 인원 많은 거를 뭐 노리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신경은 쓰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모두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